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페이지 86에서 87페이지에 있는 문호의 개방과 이에 따른 개화정책, 그리고 개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 이런 위정척사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은 페이지 8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과 그리고 대외 정책을 통해 이런 통상수교 거부운동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1876년에 우리 조선의 문호가 드디어 개방이 됩니다. 어떻게 개방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런 조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조일수호조규라고 하기도 하고 1876년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로 통상계화, 서로 통해서 상교를 하면서 문화를 열자, 이런 통상계화론이 박규수라든지 오경석이라든지 유홍기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이런 상소 등등에 의해서 하야되는 그런 모습에 따라 고종이 직접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통상수교 거부운동이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또 결정적인 사건은 1875년에 운요호가 이제 강화도로 와가지고 대포를 쏜다든지 이런 위협 등등을 통해 드디어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조선은 자주국이에요. 자주국. 왜 이런 조항을 일본이 넣게 되었는가? 이걸 봤을 때 당시 청나라의 이런 간섭을 일본이 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청나라는 개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이런 경제를 조금씩 이제 침투하고 갉아먹기 위해서 부산, 인천, 원산에 등등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해안 측량권. 이제 일본의 배가 우리 조선에 이제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닷가 주변을 측량, 즉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일본이 조선의 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 영사재판권이에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는 치외법권인데 이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만약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런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 저지른 죄는 일본인의 이런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되는 상당히 조금은 불평등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불평등 조약이자 그 다음에 외국 세력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일수호조규 부록이고 또 하나는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조일수호조규 부록은 개항지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또 하나는 거류지, 즉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상업도 하면서 살게 하는, 주거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거류지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조일무역규칙에는 일단 무관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무항세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조일무역규칙, 무관세, 무항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런 무무무 특징들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 세력과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에 있었던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배경에 있는 바로 이 조선 책략이에요. 조선 책략. 그리고 두 번째는 청해 알선을 통해서 이런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조선 책략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다음 여기 사절단에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조선과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알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한 이유는 이런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 세력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침투를 하게 되자 아니다, 청나라는 우리 조선의
이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런 것을 조금은 강조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발성한다. 어쨌든 서양 세력과의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여기의 내용에는 마찬가지 영사재판권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최혜국 대우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쌤이 이제 3학년 1반이랑 약속을 한 거야. 너 3학년 1반은 한 달마다 3번씩 너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 소식을 들은 이제 2반 친구들이 쌤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1반한테 아이스크림 이제 3번씩 사준다고 했는데 저희도 아이스크림 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반에서 맺어진 유리한 조건을 2반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A라는 국가랑 좋은 어떤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으면 B 국가도 우리도 그 조건을 똑같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불평등적인 조약이 들어오겠고 또 하나는 거중조정. 쉽게 말해서 A 즉 조선과 이제 미국 요 나라가 만약에 어느 다른 나라와 이제 갈등을 맺고 있을 때 서로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 갈등을 좀 중재해주는 그런 거중조정에 이런 조약의 소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의 부속조약에서 이제 무관세였는데 여기서는 관세가 들어옵니다. 관세. 물론 완전한 관세 자주권은 아니지만 협정 관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서 이 이후에 이게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맨 뒤에 조약이 맺어지긴 하지만 러시아, 독일, 영국 이런 서양 국가 세력들과 여러 가지 조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이런 개화 정책이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개화 정책 추진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 통리기무화문이 이제 188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5군령이 이제 조선시대에 5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요거를 무이영과 장어영 쭉 2개의 군대로 줄이는 이영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교련병대라고 해가지고 별기군이 설치가 되면서 일본인 장교가 당시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나타나는 좋은 자제들한테 좋은 무기 주게 되는데 나중에 요게 1882년 이모군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근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기창,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근대적인 인쇄소가 만들어지는 요 방문국이 있는데 여기서 한성, 순복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전환국이라 해서 근대적인 화폐 등등을 만드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여기서 백동화라고 하는 동전을 찍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정총국이라 해서 근대적인 우편 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정총국은 나중에 갑신정변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는 첫 번째로 요 수신사를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또 강화도 조약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런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외교 사절단으로서 수신사가 1차 있는 김기소라는 사람이 1876년에 파견하게 되고 2차에는 김홍집을 대표로 해가지고 1880년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조선 책략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김홍집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청나라의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원 또는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중국어와 한국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로는 얘기를 못하고 이런 한자 문화권이므로 이런 한자, 즉 한문으로 서로 필담을 나누면서 현 시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김홍집이 모든 활동을 끝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 황준센이 서로 필담을 나눴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김홍집에게 주게 되거든요. 김홍집이 그 책을 고종에게 바치게 되는데 고종이 그 내용을 읽고 아 옳다라고 하면서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만손의 영남 만이소 등의 반발에도 부딪히게 된다.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했을 때 친중국, 다음에 결일본, 다음에 연미국, 그리고 방러라고 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이제 미국과는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고 러시아를 방어하자,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선 책략이 2차 수신사 김봉집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또 일본에는 요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절단이 파견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했는데, 당시 일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투가 좀 심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좀 비밀리에 일본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좀 파견하는 그런 사절단이 가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청나라의 영선사라고 해가지고 청나라가 양무운동 등등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발전했는가 이걸 보기 위해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미국에는 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서 요 보빙사를 1883년에 파견하기도 하거든요. 6.1중 등등을. 이에 따라 신문에서 이제 이런 사절단들이 미국 아서 대통령에게 저분은 미국의 군주 왕이다 생각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개화 정책이 1880년대쯤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반동, 즉 반대를 하는 이런 위정 척사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맨 오른쪽에 요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위정 척사 운동이 진행되는데, 이 척사 운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10년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에는 통상수교를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항로 기정신이 이제 주축이 되었고, 70년에는 이런 강화도 조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소문과 또 이루어짐에 따라 개항, 즉 항구를 오픈하는 개항을 반대한다. 이런 개항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익현은 여기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 오불가소라고 해서 5가지 때문에 개항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외양일치론,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외양일체론을 70년대에 최익현이 주장하기도 하면서 도끼 들고 주장하기도 했다. 80년대에는 이제 개화요, 개항은 했지만 아예 문화까지 오픈해버리는 이런 개화를 반대한다, 이런 개화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이런 조선 책량에 따라서 이런 개화 정책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자 영남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올렸다,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만원 척사서라고 해가지고 상승을 올렸다가 사형당하는 그런 모습도 80년대에 이런 위정 척사 운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90년대에는 항일 의병,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병사로서 의병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을미사변이라든지 을미개혁에 따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유인석, 이송 등등이 대표로 이런 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위정척사의 흐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호개방, 그리고 이에 따른 개화정책, 여기에서 반대하는 이런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갈등이 터지는 이모군란, 그리고 어느 정도 근대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3.1천하의 갑심정변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교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